긴 내용 같지만 실록을 인용한 기록 중에 짧은 글을 달지 않은 것은 모두 명나라의 말을 보낸 기사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므로 아주 짧은 글입니다. 더불어 날조에 관한 것을 간략하게 달았는데 현재와 연관하여 봤습니다. 한두 가지 흥미로운 것도 추가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흥미로울 수도 있고 허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시조선의 소에 대한 간략한 글에 이어서 말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말 역시 귀중한 국가의 자산이어서 국방에 특히 유용한 것입니다. 일시조선의 임금 중에서 성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세종임금으로 인해서 막대한 자부심을 가진 순간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역사가 날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마음속 깊이 각인된 성, 명, 철, 정, 선 등 기타 여러가지 귀중한 우리의 명제와 가치들도 날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기본에 속하는 일이 될 겁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상세하면서 날조되지 않고 있던 그대의 진실된 기록을 복원할 길이 현재로서는 어려워서 그렇지요. 소에 이어서 말에 대한 몇 가지 기록을 보면서 세종임금이 결코 성군일 수 없다는 잔인한 진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하려 합니다. 역사 날조도 알려드리려 하고요. 사실 이 같은 잔인한 역사의 진실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일깨워 주기도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잔인한 일이 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는 광명천지로 나아가게 하면서 우리처럼 쓸데없이 속아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과 미래를 위한 일에 시간과 정력을 쓸모 있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보면 날조 역사를 찾아내어 알려주는 일은 무수한 사람들과 후손들을 위한 희생과 봉사입니다. 어쨌든 날조가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과거이자 현재 진행형이라는 관점에서 조선시대의 말을 생각해보면 일시조선 초기 조선왕조는 이 거대한 대제국을 약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소뿐만 아니라 말도 명나라에 계속 보냄으로써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러한 작업은 조선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계속해야 하였을 겁니다. 사실 사람도 보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인구 역시 대제국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 같은 작업은 대충 고종 말기 정도가 되면 일시조선의 역할은 끝나고 한반도로 날조한 대한제국의 역할로 넘어가면서 결정적인 날조는 조선사편수회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진행을 하죠. 일시조선은 왕조실록 등 필요 사설을 청나라에 넘기는 것으로 할 일 다 했을 겁니다. 거대 제국인 일시조선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를 그런 왜소한 명나라의 사대를 하게 되는 이유는 불분명하지요. 일시조선 세종 5년의 기록부터 보면 조선이 망국으로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종 5년, 명 영락 21년 8월 1일에 통사가 명의 달단을 정복하겠다고 하면서 1만 피를 빌린다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일시조선 조정은 이를 즉시 논의한 듯합니다. 그 다음날 기록에 보면 말을 보내는 것에 대해 논란을 벌인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중요 내용은 생략한 기록이죠. 이날 얼마나 심각한 논란이 있었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을 기억, 여러 재상들이 모두 나갔으나 알 수 있겠는데 임금은 1만 피를 보내겠다는 결심, 기억 다시 하나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주문은 늦출 수 없는 것이다. 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상들이 더 이상 간언을 해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모두 나가버렸지만 이조 판서와 병조 판서는 간언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니은에 보면 세종 5년뿐만 아니라 4년에도 말 1만 피를 요구하였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일시조선 기록에서 명나라에 말을 보낸다는 기록은 대부분 1만 필 단위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춘추산이 동지산이 하는 명목으로 갈 때 바치는 말은 별도의 것이겠고요. 일시조선이 얼마나 많은 말을 명나라로 보냈는데 조선의 말이 씨가 마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날에는 사대부 집에는 말이 2서너 필 이상이 있었고 서민들도 모두 충실한 말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인의 집에도 한 필에 지나지 못하고 또한 모두 피약한데 하물며 서민이겠습니까? 일시조선의 백성들은 모두 말을 가지고 있는 거대 제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같이 말을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으니 전쟁이 벌어지면 사인들이 평소에 학문과사, 어를 익히다가 즉시 전쟁에 투입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는 강력한 국방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거대 제국인 조선을 와해시키려면 일단 국방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말을 지속적으로 제거해야 했던 것이죠. 군사력, 국방의 날조입니다. 이 같은 것은 이조 판서 허조가 이를 걱정하는 말을 합니다. 리을, 군정은 말보다 급한 것이 없는데 충실한 말 2만 피를 골라 바치게 되면 이는 이만의 기병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신은 밤중에도 자지 않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병은 현재의 전차와 같은 것인데 한 번에 1만 필씩 말을 보내면서 군사력을 약화시키면 거대 제국인 조선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돌변합니다. 전차병이나 전투기 조종사를 보병으로 전환해야 하면 전력은 더욱 약화되거나 혹은 전역을 시켜야 하니 국방력은 끝난 겁니다. 허조는 근본 1만 필을 5천 필로 감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태종 당시 명나라에 보낸 마필의 숫자를 말하는데 우리 태조께서
고 황제 때의 말을 3, 4천 필을 바친 적이 없었으니 신은 반을 감하기를 주청하여 다만 5천 필만 바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태조가 3, 4천 필을 바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안 것일 수도 있지만 세종에게 말을 조금만 보내라는 뜻으로 그렇게 적은 숫자를 말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조선의 국방력을 와해시키려는 이 시조선 왕조가 그렇게 허술하게 작업을 할 리가 없지요. 태조 때도 엄청난 숫자의 말을 명나라에 보냅니다. 비의대 보면 옳은 말도 채택하지 않고 보냅니다. 세종이 즉위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른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황제가 지극히 사랑한다고 1만 필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왕위에 오른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황제의 총은이 이미 지극하니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대하는 그 마음씨가 지극하여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도 국방력을 약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요즘도 궤변이나 혹서를 만들어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일은 가끔씩 나오죠. 이 시조선에서 날조에 협력하던 것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진실인 법입니다.